새해 첫 번째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교통부와 환경부가 신년 첫 번째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입니다. 이 환경 분야는 이것을 단순히 규제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이 목표, 이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우리 환경부와 과기부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이 수계 관리를 AI 시스템으로 빨리 그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입니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환경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환경,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런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환경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를 힘있게 뒷받침하는 새로운 환경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 새해 국민께 3가지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선 책임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의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이라는 원칙 하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토대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혁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20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끌고 공공이 미는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민간이 탄소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탄소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추권 거래제의 고도화 등 좋은 규제로 민간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녹색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순환 경제, 그리고 물 분야 등 3대 유망 녹색 신산업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이오 연료와 재생에너지, 또 도시 유전과 도시광산,
스마트 물 인프라와 해수 담수화 등의 녹색 신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녹색 산업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2023년 올 한 해 20조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로 뻗는 우리 국가 전략 산업이 경쟁력을 더 한층 높이는데 저희 환경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물관리 100년 대계를 다시 짜겠습니다. 이념에서 과학과 실용의 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필요한 인프라는 적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부족 근심을 더는 가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의 물 공급망을 기후위기 가뭄 대응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대체 수자원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서 민생과 산업에 물이 끊기지 않도록 모든 물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 예보, 또 댐 하천 가상 공간, 즉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홍수를 신속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여 재난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지난 109년간의 기상기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0년 동안 강수량은 증가한 반면 강수 일수는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비가 오기만 하면 많이 오는 호우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증가함에도 가뭄 일수는 2010년대에는 95일로 1970년대의 약 3배 이상이 되어 그리 면적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국가 물관리의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홍수 대책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보다 더 튼튼히 홍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가뭄 대책 역시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남부지방에 발생하는 가뭄은 금년 한 해 비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지만 앞으로는 몇 년간 지속되는 메가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국가 물관리 방향은 물 문제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현재 국민이 가장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만성적인 가뭄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2일 급수, 4일 단수 중으로 작년 8월에는 2일 급수, 8일 단수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뭄 상황이 장기화되면 올해 3월이나 4월 이후에는 더 심각한 재앙 급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산업 분야의 용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사용하는 물은 광주광역시 140만 시민이 사용하는 물과 맞먹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물수요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수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극한 가뭄과 홍수는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앞장서서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물갈이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가 약 996조 원 정도 수준이고 또 기후변화 추세에 따라서 국내외 수요는 점점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와 또 R&D를 통한 물산업 경쟁력 강화는 기후위기 시대의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그 세계 물시장을 진출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말씀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며 기업도 능동적으로 활력을 찾아 나간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규제의 환경이었고 지금은 기회의 환경입니다. 그 중심에는 탄소 중립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아니면 실기한다면 이 증가 추세는 저희 글로벌 경쟁사들이 전부 다 기꺼이 채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부의 제대로 된 관여의 기대를 걸어보고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탄소 중립은 규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도약의 절호의 발판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탄소 및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리사이클 리유즈를 통해서 자원과 에너지로 재사용하는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환경산업을 고도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미래 유망산업과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로는 탄소 감축이라는 것이 비용 지출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탄소 줄이려면 뭐 얼마가 든다가 아니라 탄소 줄이면 얼마만큼 돈을 번다 인식할 수 있어야 기업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U에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이 국제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어떤 경쟁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정부에 보다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를 잘 설계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감촉을 유도하는 한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공적 목표인 탄소 중립도 함께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서 전문가분들, 기업인분들께서 글로벌 녹색 시장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녹색 산업을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상부한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모두 말씀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기술이나 산업으로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수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대통령님께서 수출 전략 회의 때 환경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경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즉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녹색기술의 중요한 그러한 그 요소가 기술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녹색기술은 매우 중요한 탄소 중립 이행의 그러한 수단이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선진국의 정부 또 유수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경쟁을 하는 것만 보아도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분명 미래의 성장 동력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녹색 산업은 재도약의 발판이고 아까 김성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바로 육성해야 할 타이밍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도전에 담대하게 맞서면서도 녹색 산업을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 또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3년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물 산업 등 이 녹색 산업 성장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촉매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주 도전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20조 원 또 임기 내에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오늘 보고를 함께한 국토부 그리고 타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제가 아까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그런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좋은 환경 규제, 좋은 환경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 혁신과 새로운 녹색 성장이 조성되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까지 선순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3년도 국정 운영에 관해서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면서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시장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이 산업 생태계를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공공 정책 방향을 잡고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산업 생태계와 시장 조성을 통해서 해 가자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와 이 환경부가 그야말로 수출부서, 산업부서, 또 기술부서로서 정말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그런 친환경 또 인프라 건설에 아주 좀 통합적인 이런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